정말 살찌는 이유는 자기만의 독특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 당신은 당신만의 어떤 특별한 먹는 식습관이 있다, 순간이 있다, 상황이 있다. 그것 때문에 1kg, 5kg, 10kg 더 찌는 거다. 그걸 발견하면 그때 가서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찌는 이유가 있다. 사실 인정한다. 자기 자신의 그 살을 찌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인자 중에서 그 시작점을 바꾸되 아예 끊는 건 아니고 한 개, 두 개 먹고 멈춘다든지 이렇게만 해도 엄청 뺄 수 있을 겁니다.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살을 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설탕 콜라를 아까 탄산수로 바꾸는 것처럼 식사에 대한 어떤 문화나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거는 노력하면 이게 점진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해두면 평생 그래도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실 텐데 한 가지 고민이 있으시죠. 이거 맛있는 거 많이 먹었더니 배도 나온 것 같고 얼굴이 둥글둥글해졌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최형진 교수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명절인데 이렇게 안 쉬시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최 교수님 정도 딱 체형과 이런 모습이면 괜찮은가요? 네네, 요 정도 체형까지는 결국 미용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 나중에 심장이 튼튼하고 오래 사는 거, 이런 거에서는 저희 정도 체형이 가장 장수하고 건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어떤가요? 괜찮습니까? 네, 여기서 조금 더 찌면은 점점 더 이제 위험도가 10% 20%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저 굉장히 많이 뺀 거예요, 사실은.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저는 결혼할 무렵에,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요, 솔직히 제 프라이버시면 64kg였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살찐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봐요. 그래서 늘 주위에서 너 너무 말랐어, 너무 헬스케, 이런 얘기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찌는 겁니까, 살이 도대체? 왜 체형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체질이? 네네. 만약 대표님이나 저나 네.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다. 예.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칡뿌리랑 토끼밖에 없다. 예. 찌기가 어렵습니다.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지금도 우리가 강원도 산골에 가가지고 네. 무슨 배달과 이런 게 하나도 오지 못하는데 네. 산다면 네. 아마 살이 5kg, 10kg 빠질 거거든요. 자연인인가 그 프로 보니까 뚱뚱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실제로. 삶을 할 겁니다. 네. 근데 현대 사회가 그리고 또 수많은 산업들이 예.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칡뿌리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쾌락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면 예.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어허.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먹고 끝내질 않고 네. 점심을 드셨어요. 그 배가 막 빵빵하게 부르잖아요. 그래도 추가로 맛있는 아이스크림, 맛있는 마카롱 누가 사오면은 이것도 들어가네 하고 밥배하고 그 간식배는 따르다고. 예. 야식배도 다르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100 칼로리, 500칼로리 더 충분히 먹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먹는 칼로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식습관, 식사 예. 문화, 식사 네. 환경이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1kg, 5kg, 10kg, 20kg, 50kg 더 찌게 만드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인데 많이 먹고 인풋이잖아요. 네네. 네, 많은 인풋과 아웃풋이 없다.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또 많이 먹을 때나 적게 먹을 때나 일정한 정도의 행동을 해가지고 에너지 소비가 없다. 그럼 당연히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으니까 네. 찔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어떤 미련이 있냐면요. 제 친구도 그런 친구 있거든요. 무지하게 먹어요. 운동도 안 해요. 살 안 찐대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네. 현재는 별로 안 찌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뭔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풋 아웃풋 상에서는 안 찌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 나중에 이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가면서 네. 뭔가 생활 환경이 변하면 네. 옛날만큼 운동을 많이 못 하거나 그럴 때가 오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많이 먹는 식습관, 과식하는 식습관이 네. 결국에는 엄청 살찌는 걸로 만든, 아까 대표님 얘기하셨던 20대는 안 찌다가 네. 40대 엄청 찌는, 네,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엄청 찌게 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체질은 어느 정도 좀 감안할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체질로 유전자,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를 몇 킬로그램이나 설명하나,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했었고, 저도 한때 그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예상보다 작게 나타났습니다. 그 효과 크기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부모님으로 받은 유전자가 뭐든지 상관없이 만약 누군가 하와이 가서 살게 됐다 어렸을 때부터 그 주변이 다 햄버거고 뭐 이런 데 살게 되면은 엄청 찌고 또 같은 형제지만 만약 입양이나 이런 거를 뭐 강원도 넘어 아프리카로 갔다 이러면 또 마른 몸매를 지내고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훨씬 더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유전자나 체질보다는 어렸을 때의 그 생활 습관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반대도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신데 엄청 노력하고 물만 먹는데 계속 안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찌고. 네. 반대도 있어요. 예. 저도 한 10년 전까지는 내부민외과 대학병원 교수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고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봤는데요. 다들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안 먹는데 찐다. 네.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뇌과학 연구하게 된 큰 계기도 된 것이 같이 오신 보호자분, 그러니까 며느님이나 이런 분이 어머님, 이 명절 때 드시는 떡들은 왜 또 얘기를 안 하시나요? 본인만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본인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하지만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가족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어떤 특별한 먹는 식습관이 있다. 순간이 있다. 상황이 있다. 그것 때문에 1kg, 5kg, 10kg 더 찌는 거다. 네. 그걸 발견하면 그때 가서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찌는 이유가 있다. 사실 인정한다. 네. 그 TV 보면서 먹는 떡, 이게 찌는 거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은 본인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는 게 우리 최영진 교수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인식 중에 저건 보기만 봐도 저건 먹으면 바로 살될 거다 이런 음식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탄수화물 또 뭐 튀긴 거 그런 거 이런 건 무조건 살찔 것 같아서 안 먹고 싶은데 근데 너무 그런 게 또 땡기고 유혹이 치명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실제로 그런가요? 네네. 실제로 그러니까 뭐 진화적으로 우리가 뭐 구석기 이전 시대부터 혀에 탄수화물, 그러니까 포도당 이런 게 닿으면은 맛있다, 이건 또 먹어야겠다라는 본능이 유전자적으로 점점 더 강화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계열이나 아니면 그런 기름 음식을 먹으면 쾌락을 느끼는 거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제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먹고 끝내야 되는데 그걸 더 많이 그 아이스크림을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큰 통을 다 먹게 만드는 힘을 이제 만들어내서 이렇게 사업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경우에서 자기가 후회할 정도로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요 내용의 제 어떤 최종 결론이라 하는 거는 그 쾌락적이고 좋은 음식 먹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먹되 적당히 먹고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이제 먹을 만하다. 이제 뭐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살아갈 만한 힘을 얻었다 싶으면 딱 놔야 되는데 그걸 놓지 않고 꾸역꾸역 뭐 한 숟갈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군요. 매우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현대 사회의 많은 일들이 중독이죠. 뭐 유튜브도 중독이고, 뭐 도박도, 뭐 심지어 주식도 중독이라고 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는 일도 그때 느끼는 그 쾌락이 거의 도박 중독이랑 똑같은 구조의 중독을 만들고 있다고 이제 저희 학계에서도 거의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네. 도박 중독이라고요? 도박 중독이나 뭐 아니면 다양한 그 이제 행위 중독이라고 부르는 범위가 생겼거든요. 뭐 코카인이나 펜타닐 이렇게 물질이 없이 어떤 행동만 했는데 도박을 해서 했는데 너무 쾌락적이다. 또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게 혀에 아이스크림 넣었더니 너무 신선하고 맛있다. 또 하고 싶어. 또 하고 싶어. 아니면 막 배불러 막 죽을 것 같은데도 또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또 먹고 하고 싶어. 이렇게 만드는 힘의 구조가 그 다음에 금단 증상 아니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괴로운 줄 알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할 걸 알면서 또 하는 거. 이 모든 심리적 구조를 보면은 마약 중독이랑 거의 똑같은 구조가 도박, 인터넷, 게임과 함께 음식 중독이 행위 중독 범위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가족이나 친지들하고 어디 음식점을 가거나 뭐 하잖아요. 그러면 뭐 술도 먹는 분도 있고 뭐 술 안 먹어서 음료수 시키는 경우 있는데 통상 거의 열에 글쎄요 5 이상은 콜라 같은 거 시킬 때 다이어트코 있어요. 뭐 제로 콜라 있어요. 그래서 단 걸 먹으면 어떤 당이 있다. 그러면 이건 몸에 안 좋고 살이 찌고 혹은 당뇨가 생기고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제로콜라나 뭐 다이어트콕 이런 걸 먹으면 그런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되게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어떻습니까? 저도 아주 거의 자주 듣는 질문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설탕이 들어있는 단 음료가 있어요. 예. 뭐 콜라도 있고 주스도 있고. 예. 근데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단 음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영양성 그 감미료가 들어있는 제로콜라 같은. 그다음 달지도 않은 음료가 있어요. 이제 탄산수 같은 거. 네. 그다음 물도 있어서 제 생각엔 이쪽으로 갈수록 제일 해롭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 그냥 플레인 물이 제일 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난 설탕 콜라 중독자였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제로 콜라 혹은 탄산수 여기까지 이제 예. 약간 중독을 내려왔습니다. 예. 이제 물로 가면 더 좋겠고요. 근데 이제 오늘의 질문이 이제 제로 콜라와 설탕 콜라의 차이는 둘 다 단맛에 중독은 시켜요. 네. 다음 또 어디 가면 꼭 단맛을 시키려고 하는 행동적 중독을 시키지만 네. 얘는 설탕은 엄청나게 살찌게 만들지만 제로 콜라는 살찌게 만들진 않습니다. 거의 살 안 찝니다. 네. 예, 괜찮네요, 여러분. 네네. 그래서 계속 먹어도 살은 안 찌지만 얘가 안 좋은 이유는 가끔 음식점 가면은 이제 제로 콜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럼 설탕 콜라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래도 뭐 네. 의미 있네요. 그쵸, 의미 있게. 그래서 아예 연구들도 많이 돼 있어요. 어느 지역의 어느 가족들에게 계속 제로 칼로리 그 단 음료수를 상자로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 이쪽 집은 계속 설탕 콜라를 공급해 주고 네. 몇 달이 지나면 이쪽이 살이 얼마큼 찌고 이쪽은 살이 얼마큼 안 찌나 했더니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탕 감미료에 대한 연구가 나와서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로 콜라로 바꾸는 게. 하기야 거기 제로 칼로리가 제로 콜라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게 칼로리가 제로란 뜻이잖아요. 네네. 물과 같다. 네네. 물은 아무리 먹어도 칼로리 없죠. 네네.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다. 네, 분명히 있지만 콜라를 드시고 싶으면 제로 칼로리 콜라를 권하네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단맛에 대한 중독까지 벗어나고 싶으시면 탄산수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네. 저는 탄산수의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뭐 비행기를 타거나 그럴 때 술 안 먹으려고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그냥 물을 달라고 하기는 진짜 좀 그렇다 그래서 네네. 탄산수를 거의 뉴욕 기준으로 갈 때 한 3병 정도 마시는데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살이 몇 킬로 덜 찐 거죠. 네. 만약 그때마다 설탕 콜라를 먹었으면 더 찌셨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탄산수를 상자로 사놓고 있어요. 네. 한순간도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어허. 탄산수가 항상 냉장고에 가득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살을 빼는 데 도움이 교수님도 됩니다. 네. 교수님 탄산수 많이 드시는 거예요? 많이 먹습니다. 네. 근데 위에 뭐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 싸하고 이게 산이니까 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물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이게 늘 이런 건강에 대한 토론을 들어보면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세요. 좋다 나쁘다. 하지만 정도의 차가 있는데 설탕 음료가 압도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쪽으로도 뭔가 잠재적 위험이 조금씩 있지만 예. 설탕 음료가 압도적으로 안 씁니다. 그렇군요. 덜 먹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먹더라도 격렬하게 운동해서 빼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운동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인풋 자체를 그러니까 나 정말 슬림한 체형, 나 정말 비만으로 인한 뭐 대사증후군, 뭐 질병 이런 데서 해방시키고 싶다. 그러면 각고의 노력 끝에 다이어트, 음식을 인풋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먹어, 그 다음에 그만큼 운동해. 네. 이것도 이분법적이긴 한데 방송 진행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네네. 인정해 주세요. 그런 논란이 전 이 분야를 한 20년간 예. 진료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늘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먹는 쪽을 연구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먹는 게 네. 그렇게 방향이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으로 살을 빼는 거는 도움이 돼요. 많이 도움이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에 안 찌던 많은 분들이 40대에 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젊은 분들 보면 하루에 막 2시간씩 매일 운동하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분명히 안 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런 삶을 30대, 40대 아이 둘 낳고 바쁜 직장 환경이 못하죠. 되면 못하죠. 네. 그러면 운동을 놓치게 돼요. 네. 그러면 근데 먹는 습관 그대로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찌는 거죠, 갑자기. 네.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살을 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설탕 콜라를 아까 탄산수로 바꾸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식사에 대한 어떤 문화나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거는 노력하면 이게 점진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해두면 평생 그래도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쉽게 쪘다가 쉽게 빼요. 사실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저도 한 10kg 내외는 마음 굳게 먹으면 빼거든요. 실제로 저 작년 이맘때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안 믿으실 텐데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은 13kg 빼봤거든요. 13kg. 뭘 바꾸세요? 일단 운동을 정기적으로 매일 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 결심한 초기 3개월 동안은 거의 술을 줄였어요. 네. 그리고 저희 저희 다이어트 트레이드마크는 뭐냐면 국물을 줄인다. 네. 국물을 거의 먹지 않고 네네. 식생활을 하는 네.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무염식에 가까워. 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좀 섞어주고. 네네네. 요걸로 그냥 한 13kg 네네. 예, 뺐고 지금은 약간 리바운드해서 한 10kg, 최고점 되면 한 10kg 정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10kg씩 바꾸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떡 먹는 그 아주머니처럼 자기가 정말 살찌는 이유는 자기만의 독특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 아마 대표님은 술과 관련된 그 안주나 그런 연관된 그거 아는 거죠, 저는. 그렇죠. 그리고 국물 음식과 관련된 뭔가 면이나 뭘 먹는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가 본인은 알고 있는 핵심 요소가 있고 거기에 처음 그 이니시에이팅 첫 시작점인 술자리 아예 안 간다든지 아니면 국물 음식을 아예 안 시킨다든지만 하면 그 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네. 그냥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10kg 빼는 거고요. 이제 못 빼시는 분들은 두 종류로 모르고 있는 분이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은 알아요. 아는데 못 참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런 방어 심리 기전이 있어요. 아, 나는 술을 못 끊는다. 술을 줄이면 내 사업이 망한다. 그래서 나는 의사 양반 내버려 두세요. 술을 마셔야 됩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 뺄 수 없나요?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그 심리적 방어 기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을 끊었다고 갑자기 뭐 사업이 망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술 좀 줄이면요 사업이 더 잘 되는 케이스도 많아요. 정신이 맑아져갖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합리화와 핑계가 자기의 은밀한 그런 중독 욕구들, 자기 술을 즐기고 싶은 거죠 사실. 네. 그리고 떡을 즐기고 싶은 거고.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의사한테 난 뭐 떡 먹고 죽을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제 명절인데 너무 떡 가지고 그러면서 빵도 좀 해주세요. 빵도. 우리 저는 고유의 대표적으로 명절에 떡만 가지고 이렇게 예. 계속 떡은 드셔도 됩니다. 이제 한 개씩만 10개 넘지 똑같은 마시고 거잖아요. 떡이나 조금만 드시고. 빵이나. 네, 빵. 저는 오히려 빵파예요. 저는 빵을 끊는 거가 제 인생의 체중을 한 적어도 5kg씩은 바꾸는 것 같아요. 네. 빵을 끊는 기간에 내려가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그 살을 찌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인자 중에서 그 시작점을 바꾸되 아예 끊는 건 아니고 아까 떡이라고 쳐도 한 개, 두 개 먹고 멈춘다든지 이렇게만 해도 엄청 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냐고 여쭤봤잖아요. 네. 먹는 걸 컨트롤하는 게 더 중요하냐,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열량을 소비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열량 자체를 인풋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냐. 사실은 넘버원 이 인풋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치자면 뭐 운동으로 뺄 수 있는 킬로그램 숫자가 얼마가 있다고 하면 먹는 걸로는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운동은 한계가 있고. 그렇죠. 운동 한계가 아주 있죠. 2시간, 3시간, 뭐 어떻게 4시간 하루에 운동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먹는 거는 하루에 1000kcal, 2000kcal 더 먹는 거 쉽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크다. 먹는 게. 어떤 분은 내 살은 절대 안 빠지는 살이라니까. 네. 난 아무리 해도 안 빠져. 원래부터가 난 유전인자 그쵸. 그래. 난 절대 안 빠진다. 체질 얘기도 하시고. 체질.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난 금방 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설득하고 싶은 어떤 신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의학적으로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렇게 이제 믿고 싶은 거죠. 난 체질 때문에 절대 못 뺀다. 그래서 난 이대로 이 나쁜지만 내가 즐기고 있는 네. 습관을 유지하면서 이대로 살련다. 어떻게 보면 담배 중독자, 마약 중독자랑 비슷해요. 그분들 담배도 끊는 분 있잖아요. 어떻게 나뉘냐면 끊을 수 있다고 믿는 분은 딱 끊고 끊어요. 하지만 난 절대 못 끊는다. 살에 뭐 빠지는 살, 안 빠지는 살 이거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거의 모두 다 저에게 오셔서 제가 앞으로 뭐 몇 달간 붙잡아 놓고 관리를 하면 분명히 빠집니다. 안 빠지는 살 없고 다 의지와 신념의 문제. 내가 뺄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노력해보면 담배 끊는 거랑 똑같아요. 최영진 교수님이 뭐 비만 클리닉 해가지고
그 개인 병원 하시는 분 아닙니다. 네네. 국립서울대학교 병원에 예,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오시면 뭐 이런 거 네, 아닙니다. 저는 예.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을 경계합니다. 네. 뭐 특수한 걸 먹어야 빠진다 이런 건 오히려 경계를 하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내서 이제 학술적으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니 저는 실제로 제가 이제 13kg 감량을 한 다음에 어떤 게 좀 걱정이 되냐면요. 야 이게 살 빼면서 근육도 같이 빠지는데 네. 그 헬스 트레이너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하다가 약간 엘보 같은 게 온 게 있어요. 네. 어깨도 좀 아프고 네. 그래서 이제 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갔거든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급속한 다이어트의 부작용 같은 걸 제가 체험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김 프로님 너무 급격하게 빼거나 지금 너무 많이 뺐어요. 이제 좀 안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찌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솔직히 약간 위로도 됐지만 너무 빼면 안 좋은가?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너무 체중 너무 많이 빼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야. 나이 들면 들수록 좀 둥글둥글하고 그게 좋은 거야. 그리고 너 둥글둥글한 사람이 오래 산다. 적당한 살집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맞아요? 매우 그 맞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살이 찐다 빠진다, 둥글둥글하다 아니면 가늘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 내용의 구성물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육이 많으냐, 지방이 많으냐. 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재고 있는 체중이나 아니면 체형은 두 개 합친 거거든요. 예. 근데 근육은 늘수록 좋고 지방은 너무 많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굶어서 빼잖아요. 우리 같은 이제 중년 남자가 빼는 거 말고도 이제 마른 20, 30대 여자분들이 빼면은 굶어서 빼면 근육도 같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어떤 식욕 억제제나 비만 치료제들도 어떻게든 굶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편하게. 예. 그러니까 근육도 많이 없어집니다. 근데 근육이 없어지면서 살을 빼는 거는 미용적으로 뭐 호리호리해 보이고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건강한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이나 다리 이런데 근육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나중에 60대, 70대, 80대, 뭐 90대 갔을 때 생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팔다리 근육 크기. 근손실 이거 무지하게 걱정해야 되는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살을 뺄 때도 똑같이 체중이 10kg 빠져도 어느 분은 그냥 굶어서 그냥 빼는 분들은 근육이 싹 없어질 거고요. 어느 분은 단백질도 먹어가면서 근력 운동 해가면서 이제 체중은 더 천천히 빠져요. 그럼 근육이 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의학적으로는 건강으로도 좋습니다. 체중의 구성비를 바꿔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매우 거죠. 중요한 거죠. 네네. 어떤 분은 체지방이 압도적으로 많고 어떤 분은 근육량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같은 체중이라 이거죠. 80kg인데. 네네네. 네. 그런 분들이 훨씬 오래 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훈이 되는 거는 지금 명절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호리호리한 몸매에 대해 집착하는 거. 그러다 보면 근육도 줄이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운동은 저는 거의 빠짐없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운동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바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운동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걷든지 뛰든지 또 빠른 걸음으로 하면 땀도 많이 나고 칼로리가 바로 빠져버리니까 기본적으로 근육이 좀 빠지는 것과 함께 체중 감소의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언 주시는 분이 김 프로님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웨이트도 병행해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약간 중독 같은 거. 오늘 내가 1kg 내가 지켰어. 막 이런 것들에 대해 집착하다 보니까 건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웨이트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아침에 빨리 걷고 뛰는 걸로 딱 컨디션 조절하고 그러면 체중은 관리가 되거든요. 좀 빠지던가.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운동을 하더라도 정말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웨이트를 좀 하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신 게 이제 체중 측정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극렬히 반대하는 게 다이어트 중에서 이제 단기간 체중 목표 다이어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결혼식을 6개월 앞두고 내가 10kg 빼겠다. 아니면 뭐 우리 중년 남자들도 무조건 올 여름까지 10kg 빼겠다. 이런 식의 목표는 아주 해로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여름까지 해서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네. 원래 목표는 평생 건강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단기간 목표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면. 심취하게 되면 네. 뭐 주식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단기 성과에. 이제 그러면 당장은 이렇게 그 뭐 한 달, 두 달간 1kg, 5kg, 10kg에서 너무 막 쾌락을 느낄지 모르지만 네.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식으로 빼는 거는 근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천천히 1년, 2년, 5년에 걸쳐서 내 체형 구성을 지방은 얼마로 줄이고 근육은 얼마로 늘리겠다. 아마 체중은 전체적으로 한 뭐 5kg만 줄 것 같다. 그런 걸 천천히 시도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진짜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약간 이거 너무 교과서적인데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만약에 과체중이 내가 생각하는 과체중이 15kg다. 천천히 구성비를 해가지고 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근데 어떤 이벤트 되면 그 완전 물거품 돼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야 그런 게 어딨어. 일단 10kg 빼고나 그 다음에 근육 운동해서 그 다음부터 그때 뺀 체중을 내가 관리하는 거지. 천천히 우리 같은 중년 남성한테 천천히는요 곧 안 할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이제 기쁨이 되셔서 하실 네. 수 있으면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체 패키지로 치면은 빼고 근육 키우고까지 이제 한 세트로 그러니까. 제 운영을 하시니까 이건 잘하시는 거고요. 근데 요 앞에만 하고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하. 굶어서 빼고 그냥 야 나 지금 몸매 좋지 하고 끝내버리는 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기간을 두고 하던 아니면 처음부터 하던 간에 운동을 계속해서 근육량을 근육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체중보다는 그 체성분 분석, 인바디 기계 요즘은 네. 온 곳에 많잖아요. 네. 그걸 해보면서 체지방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체근육량이랑 다 두 개 네, 봐가지고 네, 네. 요 수치를 내가 지금 뭐 30%였는데 28kg 표준내로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친구들 가족들끼리 명절에 모여서 하면 좋겠네요. 그 약간 네. 그 백팀 같이 하는 거. 네. 우리 다음 명절 때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이긴 사람 10만 원 뭐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체성보드로 그러니까. 이 체중을 하지 방송 말고. 명절에 보실 텐데 네. 교수님 정말 가혹하시네. 2번 죽이시네. 명절 때까지 이리도 스트레스를 요즘 주시나. 집에서도 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서 다 재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 네. 재보고 우리 6개월 후에 다음 명절에 만났을 때 누가 제일 많이 감소했는지 그 사람한테 상 주자.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삼촌은 미울 거예요 아마. 조카 입장에서는. 네. 근데 요요가 문제예요. 네. 이 요요라는 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외 없이 오더군요. 네. 요요 없애는 방법 또 요요에 대한 어떤 대처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네네. 요요가 오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단기간 내가 빼겠다, 술 끊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특수한 다짐으로 빼고 네, 요요가 온다는 뜻은 이제 그걸 끝내는 거죠. 난 다 끝났어 네. 이제. 그래서 옛날로 돌아갈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시 몸이 그 예전의 평형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빈도로 술을 드시고 그 정도 빈도로 뭐 국물과 그 뭐 면이나 이런 걸 먹으면 거기에 정해진 셋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80kg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있는데 잠시 그런 한기 요소를 제거해서 일시적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 체중으로 돌아가니까 엄청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요로. 그러니까 단기간 습관으로 빼려 그러면 요요가 반드시 오고요. 하지만 아예 그 집에 뭐 간식 찬장을 없앤다든지 네. 아니면 퇴근길을 바꿔가지고 퇴근길마다 들리던 디저트 샵을 안 간다든지 이런 걸 바꾸면 요요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이어트를 끝내는 게 없으니까 이미 바꾼 생활 환경이 계속 가니까 지속력이 중요하네요. 그죠? 지속 가능.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려면 단기 목표 체중 감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하. 그 단기 목표 체중 감소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하. 나는 반드시 요요를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42.195 마라톤을 뛰시는데 여러분 요즘 마라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라톤 신청을 했어. 야, 내가 뭐 카메라도 있고 막 동료 스퍼트를 5km까지 무지하게 한 거죠. 그래서 1등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처음이 네. 그러고 나서 퍼져가지고 중도 포기하거나, 그죠? 뭐 10km도 못 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네네네. 계속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증나고 숙제를 안 한 뭐
이런 마인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를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좀 즐기면서 네. 뭔가 보람을 찾으면서 계속하는 그 마인드셋을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정확한 얘기를 하신 게 그 즐기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기 체중 뭐 체형 기반의 다이어트는 즐기면서 하지 않더라고요. 독하게. 네. 내가 이거는 가혹하죠. 오래 못하지만 딱 내 여름의 몸매를 위해서 가혹하게 막 3달만 참겠다 이렇게 네. 하는 분이 그렇게 하면 즐기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계속 못 가고 요요가 오고요. 뭘 결정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괴롭다 그럼 전 안 추천합니다. 그거보다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 이거는 그렇게 괴롭지도 않는데 내가 할 어허. 수가 있겠구나. 네. 예를 들어 뭐 집에서 영화를 볼 때 유튜브나 이런 걸 볼 때 옛날에 뭐 떡이나 과자를 먹으면서 했는데 빵이요, 빵. 왜 빵이 계속 나네. 떡이세요? 빵을 먹으면서 했는데 이번에도 그거를 뭐 다른 걸 바꿨더니 뭐 당근이나 뭔가를 바꿨더니 오히려 내가 맛있네. 내가 브로콜리를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좋아하는 해서 뭔가 이거라면 내가 즐기면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도 천천히 빠지는구나. 그런 걸 찾아서 하나하나 이제 고쳐 나가야 되죠. 네. 지속 가능한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네. 술 끊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그 친구들이나 사회생활을 저녁 때 하세요? 아니 이제 술을 끊은 건 아니고요. 네. 한 2달, 3달 정도는 양해를 구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요. 그 자리는 네네네. 가는데 이제 제가 뭐 나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봐서 상대방이 권한다고 억지로 막 뭐 완전히 이제 뭐 직장 생활에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있는 자리의 비율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무 지금 과체중이라 가지고 네. 한 2-3달 정도는 좀 양해해줘. 네. 양해해주세요. 네네. 그럼 상대방들도 오케이. 네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렇지 못할 자리에서 저만의 노하우는 뭐였냐면 술의 주종을 좀 바꿔봤어요. 네. 이거 제가 뭐 상담을 하게 되네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저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검증받고 네네. 싶은 거예요. 술자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내가 어레인지하는 저녁 약속이다. 그러면 저는 어디를 약속을 잡냐면 횟집을 가요. 네. 횟집을 가서 안 하는 거 딱 3가지. 일단 매운탕을 안 먹는다. 네네. 매운탕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그쵸. 없어요. 네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 치명적인 밥을 싼 김 막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안 먹는다. 네네네. 회는 풍족하게 먹는다. 네네.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회는 별로 칼로리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네네. 회 많이 먹고 한 가지 더 비기가 있는데 주종을 어차피 술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주종을 그냥 조금 먹을 수 있는 독주를 마셔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폭탄을 말아가지고 휘져가지고 막 쭉쭉 먹으면 이게 칼로리가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양에 비례할 거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위스키를 강한 술을 조금 먹다든지 아니면 네. 뭐 중국집에 가게 되면 뭐 빠이주를 네. 센 거 50도짜리를 몇 잔 먹고 만다든지 네네. 요렇게 네네. 그냥 막 섞어가지고 막 먹는다 이런 거 안 하고. 네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런 횟집에서 독주를 마시는 그 이제 술 문화가 즐거우시면서도 살이 안 찌는 거잖아요. 칼로리를 좀 줄일 거다 네,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 있죠. 그 이제 대표님이 선택할 수 있는 뭐 한 달에 이런 자리를 본인이 만드는 게 뭐 10번이 있다 그러면 10번을 다 엄청 살찌는 이제 술자리로 갈 거냐 아니면 이런 거로 갈 거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전 지속 가능하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잘 계산해 보셨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보편화는 어려워요. 뭐 다른 사람은 하니까. 그렇죠. 네,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A/B 테스트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걸 보면 그 무슨 샐러드 집으로 가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게 오히려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하면 큰일 나죠.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한두 번 하다가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면서도 네. 자기가 즐거워하면서도 살이 네. 안 찌는 이런 그 대안 방법들을 찾아가고 네. 그다음에 이게 지속되는 거 그런 거를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도 자기 걸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런 게 생각해 보면 있어요. 근데 실천 안 할 그냥 뿐이죠. 또 한 가지 제가 뭐 점심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꿨어요. 한국 샐러리맨 뭐 여기 보시는 뭐 40, 50대 분들 현직에 계신 분들 대부분 그 생각이 동의하실 텐데 한국의 중년은요 점심 때 약속이 없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대인관계가 없지. 그리고 내가 점심 약속이 없단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남의 눈을 의식하고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굳이 점심 때 다른 사람이랑 먹어야 되는 그 강박을 버려라. 점심 약속이 정말 중요한 점심 약속이 아니면 그냥 혼자 먹던지, 만약에 뭐 컨디션이 나오면 좀 굶든지, 왜 직원들 눈치를 그렇게 보면서 남의 눈치를 그렇게 보냐. 혼자 먹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막 점심 약속 없는 날 민의적으로 누구랑 먹자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네. 점심 약속 없네. 그러면 샐러드 같은 거 사와가지고 네. 그냥 혼자 먹으면서 일도 하고 책도 보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런 걸 해봤거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좋아하는 방 끝에 좋다고 끝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그게 살이 안 빠지는 방식으로 지금 또 살이 빠지는 방식으로. 살 빠지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신 게 우리가 살찌는 이유가 자기가 아니라 외부적인 이유인 게 되게 많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점심 약속이나 아니면 뭐 명절이나 가족 문화나 친구 문화에서 원래 내가 필요한 정도는 뭐 한 500kcal 뭐 샐러드 먹어도 충분한데 괜히 어떤 새로운 점심 뭐 약속을 만들면은 또 뭐 굉장히 맛있는 그쵸. 파스타 집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자기가 필요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약간 외부적 이유 때문에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요. 이제 그런 요소를 자신의 인생에 냉정하게 바라보고 최근 일주일 동안 했던 게 이게 있구나. 그걸 없애면 행복할까? 이거 없어도 행복할 것 같네? 그러면 이렇게 대안으로 바꾸고 이런 게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네. 12시간 공복하면 이거 효과 무지하게 좋다. 그래서 네. 진짜 저희 선배님도 굉장히 좋아진 분이 있는데, 나 있잖아. 어제 저녁 7시에 식사 끝났기 때문에 아침 7시까지는 기본이고 어쩔 때는 12시가 아니라 18시간 공복이거든. 네. 그래서 간헐적으로는 점심까지 굶어. 네. 그러면 컨디션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네. 간헐적 단식.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논란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간헐적 단식에서도 특수한 시간대, 그러니까 뭐 저녁 몇 시가 좋다 안 좋다, 아니면 특수한 기간, 12시간, 뭐 18시간 이게 좋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특수한 시간대, 특수한 기간에 대한 얘기는 점점 이제 효과 있지만 크지 않다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먹은 총 칼로리가 얼마나 줄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만든 분도 있고 잘 안 맞는 분도 있거든요. 결국 그거는 어떤 분들은 총 하루 먹는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 중에 간헐적 단식이 제일 편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제일 뭐 불편하지 않고 이런 분이 있어서 그분은 뭐 기왕이면 그렇게 하세요. 뭐 7시도 7시까지 굶으세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래 굶었더니 막 폭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굶고 나서. 그런 분들은 너무 오래 굶지 마시고 차라리 고단백 저탄수화물을 끼니별로 잘 먹어서 너무 과도한 배고픔과 폭주가 네. 생기지 않게 하세요. 해서 너무 모든 사람을 특수한 뭐 어떤 마법 같은 시간대, 마법 같은 기간 그건 같은 없어요. 없는 것으로 거의 결론이 나. 근데 통상적으로는 뭐 자기 전에 먹지 마라. 네네. 그리고 아침을 많이 먹고 저녁을 좀 줄여라. 뭐 네. 이런 얘기는 그냥 거의 진리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대체적으로는 총 칼로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야식은 대표적으로 필요한 칼로리 있는 때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더 일도 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대체로 그냥 눈 감고 침대에 누우셨으면 잠들었을 텐데,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에너지 부족으로 시달리지도 않으셨을 텐데 네. 괜히 에너지에 대한 필요가 아니라 약간 뭐 초조함, 외로움, 출출함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먹방 보다가 시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필요한 칼로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야식은 거의 대부분 필요한 칼로리가 아니기 때문에 야식은 줄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먹을 게 저희 어렸을 때만 하도 진짜 먹을 게 단촐했던 것 같아요. 네. 간식이라는 거 별로 몰랐고 뭐 먹어봐야 뭐 떡볶이 정도 뭐 이 정도인데, 지금은 뭐 워낙 배달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 넘버원 중에도 넘버원이라서 그런지 유혹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원시인처럼 먹어라. 교수님도 네. 아까 뭐 비슷한 말씀 하신 네. 것 같아요. 우리가 구석기들이 살았으면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원시인처럼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네. 어느 정도를 원시인처럼 먹는다고 하는 거냐? 네. 건강엔 정말 좋은 거냐? 네. 그거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이제 초가공 식품,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원시인과 반대쪽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초가공 식품들이 결국 발명된 그런 이유는 엄청난 쾌락과 엄청난 뭐 어떻게 보면 중독적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인 거죠. 그럼 불닭라면이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음식들을 먹으면은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해볼까요? 네.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 없던 일이 생긴 게 이제 마카롱이나 아니면 수많은 초가공 식품들이 나와가지고 맛있어서 먹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맛있으면 이제 과식,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보다 얼마큼 더 먹는 거, 배불러 죽을 것 같은데도 더 먹는 거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배불러서 더 먹는 정도는 그나마 좀 중독이 약한 거고요. 근데 더 심해지는 거는 아까 미용적인 목적 때문 아니면 여러 이유로 다시는 절대로 안 먹겠다. 이걸 먹으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고 절제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먹고 싶어져요. 야, 내가 마음껏 한번 그 초코 케이크나 빵을 먹으면 너무 시원하겠다, 행복하겠다. 하지만 안 먹어야지 하고 절제 갈망갈망을 하고 있다가 너무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치킨이건 뭐 아이스크림이건 먹어 치우는 거죠, 저건 거의. 먹어 치우고 바로 다음날 후회가 찾아옵니다. 인간도 아니다. 자책과 열등감 해서 야 나는 거의 강아지인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먹을 수가 있지. 이러다가 그럼 또 엄청 먹고 싶어지다가 또 폭주를 하고 해서요. 이런 사이클을 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대인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미용도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은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그렇죠. 10,000번을 하게 되고 그렇죠. 요걸 많이 하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피드포드 중독 뭐 이렇게 불러서 이제 너무너무 강력한 그 중독의 마음이 가득해서 이런 중독 회로가 뇌에 가득 들어오게 되면은 가만히 밤에 누워 있다가도 너무 먹고 싶은데 뭐가 그래가지고 배달 누를 수 있게 되죠. 네,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우리 엄청 살찌게 하는. 그래서 요 정도가 현대인들 중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아주 심한 분과 조금 심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원시 시대에 산다 그러면 토끼 사냥을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토끼 사냥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대표님이랑 저랑 원시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냐면요. 저희 둘 다 죽었을 겁니다, 아마. 이 나이 때까지 살 수가 없어요. 아주 확률적으로 뭐 10%만 살아남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10% 사람들이 비상하게 사냥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겠죠. 그러니까 그 미식과 탐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진화와 생존에 유리한 기전이었어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제 너무나 풍족하고 맛있는 게 많으니까 갑자기 한 몇십 년 만에 이게 변한 거거든요. 네. 이런 그 가난하고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 살아가면은 그 현대 사회의 어떤 중독적인 아까 그 기전 속을 뇌회로가 형성이 돼서 5kg, 10kg, 20kg 이렇게 찌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원시 시대와 같은 삶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자신을 중독시키는 요소만 제거한다면, 아까 술이나 아니면 특정 고쾌락 음식들을 제거한다면, 혹은 먹더라도 한두 개만 먹고 끝내는 걸로 멈출 수 있다면, 다시 원시시대 몸매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아주 아까 얘기하신 거랑 비슷하게요. 가로축이 시간이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한 고3 때 정도 자기 아름다운 몸매로 있다가 이제 수능 준비하다가 찌고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빼고 이러는데 그 뒤로도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면 쪘다 빠지다 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만든 어떤 구조가 있잖아요. 저 내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폭식을 하게 되는 사건들. 그러니까 뭐 아까 대표님 피할 수 없는 어떤 회식을 뭐 어느 대표님이랑 하는데 거기는 회를 먹는 게 아니라 엄청난 탄수화물 음식을 먹는 회식을 하는. 네, 지글지글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대번 10kg 찌는 이제 세 포인트로 가게 되고요. 이게 희망적인 거는 사업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시 그 생활 요소를 바꾸면 다시 70kg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냥 찌고 말지 사업을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잘하신 게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횟집으로 바꾸면은 그 살은 안 찌면서 사업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제3의 솔루션이 있다고 저는 이제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 중에 야 무슨 여유가 있어서 매번 횟집을 가냐 이런 말씀 하셨을 텐데 여러분 고깃집보다 횟집이 더 싸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한우 뭐 이런 거보다는요 마켓집에 가면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추석 명절이라서 저희가 비만에 대한 얘기, 여러분께 스트레스를 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사실 명절 지나고 출근할 때 보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툭툭 던지는, 얼굴 좋아졌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제 명절의 한가운데쯤 이제 가고 있는데, 명절 때 너무 그것도 강박관념 해가지고 막 단기적으로 막, 이번 명절부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좀 즐기시면서 적절히 운동하시고요. 그죠? 뭐,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운동도 하시고, 좋은 음식 드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두세 개에서 딱 중단할 수 있는 그걸 습관화하시면 거기서도요, 야, 내가 절제했네. 이런 행복감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더 헬스가 그럼 최 교수님 모시고 여기서 멈추냐? 2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죠? 위고비, 싹센다, 또 뭐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 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고비, 싹센다 등에 이게 원래 당 치료제로 나온 건데 비만 치료제도 여러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뭐 비싸다, 뭐 어떤 게 효과가 있다, 나한테 맞는다, 안 맞는다,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얘기들이 있는데 2부에서 여러분 최영진 교수님 모시고 이 비만 치료제의 기전과 이거 어떻게 어떤 분이 어떻게 활용하면 100%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얘기 할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최영진 교수님과 2부 순서에서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